안녕하세요. 교육 블로거 에델양입니다. 오늘은 신뢰도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신뢰도에 대한 내용은 신뢰도의 개념,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 검사 재검사법, 동향검사,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분석법, 조사자 간 신뢰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함께 신뢰도 향상 방법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만 간단하게 필수 개념을 다룰 예정이므로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한 세부 내용들은 저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뢰도란 같은 대상에게 반복적으로 적용된 측정 방법이 매번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뜻하는 것으로 정밀도와 관련이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뢰도 측정 방법으로는 검사, 재검사법, 동향검사,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분석법, 조사자 간 신뢰도가 있으며 재검사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검사법, 즉 검사재검사법은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측정 도구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이 둘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1차 토익 이후 2차로 토익을 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향검사는 동일한 대상에게 유사한 측정 도구로 각기 다른 시기에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1차 토익 이후 2차로 토플을 시험 보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수양식법, 즉 대안법 또는 평행양식법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다수의 상이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동일 시기, 동일 대상에게 순차적으로 조사하여 상관 정도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1교시 토익, 2교시 토플, 3교시 탭스 후 상관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분법은 측정 도구를 일정하나 체계에 맞게 반으로 나눈 다음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간주하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말하며 분석은 상관 분석으로 스피어만, 브라운 분석으로 실시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척도를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 각각 7개 항목으로 구성된 2개의 척도를 별도로 시행하였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거나 상관관계가 높다면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적 일관성 분석은 단일의 신뢰도 계수를 계산할 수 없는 반분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모든 반분 신뢰도를 구한 다음 그 평균값을 신뢰도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크롬바 알파 값을 사용하며 알파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조사자 간 신뢰도는 상호 관찰 작업으로 조사자가 2 이상인 경우 각각의 결과를 비교 또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팀이 교수, 공무원, 실무자 각 1인으로 구성되었다면 이들이 동일한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 비슷한 평가 점수가 나와야만 조사자 간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차, 문항수, 문항반응수, 문항난이도, 신뢰도 검사 유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개인차와 2. 문항수가 클수록 또는 많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3. 문항반응수는 문항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며 4. 문항 난이도는 검사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뜻하므로 5점 척도가 적당함을 말합니다. 마지막, 신뢰도 검사 유형이란 같은 검사라도 어떤 신뢰도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뢰도가 인정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뢰도 향상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크게 설문 문항 관련, 환경 관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내용들은 저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이미 신뢰도가 검증된 설문 문항을 사용하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은 제거할 때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 검사 후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무관심한 내용을 측정 항목에서 제거한다면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으며, 세 번째, 집중적인 질문은 모아서 이전 효과가 우려되는 문항은 멀리 배치하면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줄이고 되도록 구체화하며 응답자의 집중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질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으로 2회 이상 반복 시행한다면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한 측정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여섯 번째, 조사원의 자기적인 판단과 해석을 금지시킨다면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으며, 마지막,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비체계적 오류를 줄여도 신뢰도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조금 더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에델양의 블로그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